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 2% 올렸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좀 나왔죠. 46만 5천원까지 갔지만 양봉을 전부 다 지키지는 못했고 절반 정도 좀 지켜내면서 장 마감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등은 저는 시장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는 양봉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코스피를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닥을 움직이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바이오 초강세가 곁들여서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그 코스닥 쪽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움직인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춘 느낌인데,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와중에 바이오가 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움직이는 이 바이오의 어떤 업종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금 흐름이 무시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물론 이제 약간의 뭐 테마 형태를 가미한 바이오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하지만, 이 안에서 진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호실적 같은 거를 그 베이스로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왔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JW 중해제야 이런 애들 그냥 실적 기대가, 이게 코로나 때 움직였던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그 빈깡통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움직이는 애들을 보면은 의외로 좀 이렇게 알맹이가 차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CPI 발표를 앞두고 이전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전에 계속적으로 CPI가 내려오던 구간에서 이번에는 CPI 예상치가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난이도를 한 번에 확 올려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움직임이랑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럴 때는 시장 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 주가 제가 그냥 가격 라인 잡고 외국인 기관 수급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퓨처엠의 그 관점을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하실 수 있게 매수가 매도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오셔서 좀 지루한 흐름이 나와준다 할 때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나오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시면 계좌에 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가격 라인은 46만원에 대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지금 추세가 명확하게 돌아갔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죠. 제가 전날에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지금 나와주는 이런 양봉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뒷라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둔하게, 그러니까 대응 속도를 늦춰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오늘 코스피를 움직인 거는 뭐 물론 퓨처엠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긴 했겠지만, 삼전이랑 LG엔솔이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LG엔솔의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은 LG엔솔이 주가가 세게 안 나왔습니다. 이전에 2차전지 움직일 때 포스코 그룹주들만 그 코스피에서 냅다 움직였거든요. LG엔솔 주가는 굉장히 아래 구간까지 이미 내려와 있었고, 오늘 LG엔솔 반등이 5%가 넘게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LG엔솔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실적 발표를 한 지도 오래됐고 거의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LG엔솔이 왜 저렇게 주가를 미리 올려놨을까?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봐야 돼요. 예상치가 암만 높다라고 하지만 뭐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최근 예상치는 거의 대부분 큰 오차 없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CPI가 정말 거의 한 1, 2년 만에 처음 턴을 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명확하게 반도체랑 2차전지인데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CPI가 높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줄 때는 이제 엔비디아, AI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먼저 올렸거든요. 실적 이런 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실적이 안 좋아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구간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나온 다음에 7월 달에 실적 기대감,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걸로 반도체의 주도권을 뺏어온 거였거든요. 지금 8월로 넘어오면서 딱히 어느 쪽도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공백이 있는 시기죠. 근데 이 공백이 있는 시기에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올라왔죠. 근데 얘는 사실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갑자기 초전도체 테마가 죽으면서, 물론 2차전지 반등도 유의미한 수준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오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깡통 같은 주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실한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늘 페이크 이런 식의 트릭을 많이 준다라는 거. 양봉 보여주고 다음날 음봉을 그대로 꽂아버리는. 저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바이오보다 좋은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 결국 2차전지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는 거. 가격적으로는 크게 흔들지 않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정이 줘야 유의미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추세를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하필 날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CPI랑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재료 소멸이 되면은 2차전지 분위기가 약간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에코프로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좀 깨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못해도 한 7만원? 96만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와주고, 그 다음에 90만원에 대한 위협도 몇 번은 줘야 유의미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고점을 아직 높이진 못했어요. 여기에서 음봉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퓨체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패턴이고요. 그쵸? 퓨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세를 좀 타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 또 양봉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게 홀딩스가 오늘 양봉을 보여줬으면은 추세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라인으로 복귀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지수가 양쪽에서 다 빨간불을 보여주는 날, LG엔솔이 5%를 올려주는 날, 이런 날 양봉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난이도가 높긴 하죠.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괜히 나오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지금 뭐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가는 듯 하지만 어제 관점 그대로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속도 같은 거를 좀 늦추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CPI를 기점으로 오늘 시장이 저는 차라리 음봉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CPI 이전에 계속적으로 겁을 주는 구간들을 만들면은 발표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턴이 바로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를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도 날짜가 남았죠. 목요일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지금 지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좀 뜬다라고 하면은 미선물이 좀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다음으로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 좋은데, 바이오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자리를 미리 저렇게 뭐 잡는다? 혹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다 하나같이 절묘하게 좀 맞물리는 거, 이게 조금 꺼림칙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나 냉정하게 보면은 연기금, 투신, 보험 이런 애들의 자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대부분 다 금융투자, 사모펀드,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한, 우리가 평상시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수급들은 다 다른 업종들로 많이 갔거든요. 바이오 쪽 보면은 지금 보험, 투신, 연기금 애들 난리 났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단 말이죠. 이게 CPI를 기점으로 다시 바이오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로 나와주느냐, 아니면 바이오가 그대로 들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장부터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더욱더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주주분들도 시장을 좀 다시 한번 크게 넓혀서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2차전지 쪽에는 우리가 좀 힘을 빼고 지루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코멘트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빨간불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무턱대고 비중 늘리고 물 세게 타면은 뒷구간에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골치 아픈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좀 전환을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CPI에 대해서 선반영이야 이러고 그냥 지수가 반등 보여주는 겁니다. 금요일 날부터. 그러면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전지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너무나 해피엔딩이겠지만, CPI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중간중간에 페이크 지뢰 같은 거를 심어 놓습니다. 어떤 게 지금 뻥카일지 요거는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 이때 어떤 움직임들이 뻥카였는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부 포지션이라도 변경을 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다른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른 개인 투자자 분들 대비 그나마 좀 유리한 포지션들을 먼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고요. 이런 코멘트를 오늘 좀 드려야 미리 또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점은 어제랑 거의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매수가 매도가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해도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